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46도 폭염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겪은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30년간 사업을 해온 이분이 한국 땅을 밟은 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힘 아브둘라예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건설자재 유통업을 3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작년 여름만큼 절망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 사무실과 창고가 있는 건물에는 에어컨이 한 대 있었는데 하필 그때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봐도 부품이 없다며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부사장 무라드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조퇴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격리 아주머니는 아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에어컨은 아직도 사치품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자주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풍기나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의 더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도 매일 밤 뒤척이며 고생했습니다. 온 가족이 지쳐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파트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월부터 미뤄두었던 계약건에 대해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출장비가 부담스러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보다 위도가 높으니 분명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3일 후 출발하는 항공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창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갔습니다. 보관 중인 시멘트 포대들이 더위 때문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실이 막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러 가는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실망이었습니다. 한국도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기온이 35도 정도였는데 습도가 높아서 우즈베키스탄의 건조한 46도보다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역시 어디나 여름은 더운 법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지하철이 더 빠르다고 추천해줬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철도 있긴 하지만 오래되고 시설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 더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하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시원해졌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철역 전체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에어컨이라니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얇은 가디건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7월의 가디건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이 타는 차에나 있을 법한 에어컨이
일반 시민들이 타는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 안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시원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타려면 일반 버스 요금의 3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하철 기본 요금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에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다시 더위가 느껴졌지만 건물마다 들어갈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카페, 상점들 모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급 호텔도 로비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로비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안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이미 켜져 있었고 온도가 22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2도라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겨울 실내 온도입니다. 여름에 22도로 맞춰놓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만져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도를 1도 단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바람의 세기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에어컨은 보통 켜기와 끄기 정도만 가능한데 이 에어컨은 마치 정밀한 기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7월인데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름에 이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풍기를 최대로 틀어놔도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데 여기서는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깼을 때도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기요금 때문에 밤에는 에어컨을 끄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밤낮 없이 계속 틀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은 식당 전체가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는데도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비 오듯 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땀 때문에 옷이 젖어 있거나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름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는데 여기 직원들은 마치 봄이나 가을에 일하는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전력 공급은 충분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온도인 것 같은데 더운 나라에서 온 저에게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온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방까지 와서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 외국 손님들은 22도가 춥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22도나 23도를 선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춰놓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28도나 30도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6도나 8도 낮게 설정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파트너 회사와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더욱 시원했습니다. 박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박 대표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돈으로 약 600만 쿰이었습니다. 제 회사의 한 달 매출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기요금으로만 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직원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인데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전기요금이 부담스럽지 않으냐고 물어봤더니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님들이 시원한 곳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어컨이 있는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뿐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선풍기나 자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작은 식당도 에어컨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표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상점, 식당은 물론이고 지하철, 버스,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도 에어컨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와의 대화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지만 전력 부족으로 정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름에 에어컨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데 한국은 전 국민이 에어컨을 사용해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원자력 발전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곳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서 대부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국이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전력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충분한 전력을 준비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가정의 90% 이상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5%도 안 되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가정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의 에어컨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어놓는 가정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정말 더울 때만 잠깐 틀어놓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소비량도 찾아봤습니다. 여름철 최대 전력 사용량이 겨울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에어컨 사용량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전력 생산,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그리고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어컨 자체가 비싸서 구매하기 어렵고 구매해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고 설령 사용하려고 해도 정전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46도 더위를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더위 자체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22도의 시원한 실내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잠을 못 자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어컨이 있는 환경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한국 전체가 이런 식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쇼핑 지역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지하철역조차 시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도 건물마다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을 하나씩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화장품 가게부터 큰 백화점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들도 작은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식당이 정말 작았는데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손님이 몇 명 안 와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으니 에어컨을 안 틀면 손님이 안 온다고 답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홍대 지역에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술집, 클럽들이 즐비했는데 모든 곳이 시원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에도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정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밤에 손님이 별로 없어도 에어컨을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간 근무자의 건강과 냉장 상품 보관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 알바생도 밤새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장도 여름에 선풍기 바람으로 버텨야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당 몇천 원 받는 알바생도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상권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모든 건물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모든 곳이 시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일반 음식점,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까지도 에어컨이나 대형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들도 둘러봤습니다. 강북, 마포, 송파 등 여러 지역을 가봤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한 지역이든 서민 동네든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직장에서 일하려면 시원한 환경이 당연히 제공되고 집에서 생활하려면 에어컨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어컨이 있으면 자랑할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끝까지 가서 작은 도시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수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서울보다는 작은 도시였지만 똑같았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시작해서 상점, 식당, 카페 모든 곳이 시원했습니다. 수원에서 만난 한 식당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면서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장님께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46도 더위에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더니 정말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더위에서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더 외곽으로 나가봤습니다. 농촌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버스 안도 물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외버스조차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시내버스에도 에어컨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에 도착해서 둘러봤습니다. 큰 상점은 없었지만 작은 슈퍼마켓, 미용실, 동네 카페 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가게들도 모두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사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작은 미용실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안 와도 에어컨은 계속 켜놓는다고 하시더군요. 고객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이 있는 환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시설에 감사해하거나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위로 고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실내 공간이 시원해지고 사람들은 더위를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비행기표를 확인하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다시 46도 더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생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도 당연히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기사님은 더우시면 온도를 더 낮춰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35도도 더운 날씨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살던 46도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온도였을 것입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은 공항 전체가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식당, 대기실 모든 곳이 완벽한 온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승무원은 한국에서는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덥다고 느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이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고 온 출장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위라는 것 자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극복된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실내 환경이 기본적인 인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쾌적한 온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46도 더위 속에서 살아야 하고 에어컨 없이 버텨야 하고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고향 사람들도 더위로 고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여건, 기술 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처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더위를 그냥 참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 고향에서도 실현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